다음은 국회 정보원법 위반의 점입니다. 검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이 2024년 12월 3일 23시 50분경 홍장원으로부터 방첩사가 이재명, 한동훈 등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는 것을 지원하라는 취지의 대통령 지시를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배치되는 허위 사실을 기자회견, 인터뷰, 문자 메시지, 서한문 등의 방법으로 유포해서 윤석열 대통령 및 국민의힘을 지지 찬양하고 탄핵소추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그럼으로써 국가정보원장의 직위를 이용해서 정치에 관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피고인은 홍장호로부터 방첩사 특정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것을 지원하는 취지의 대통령 지시를 보고받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2024년 12월 6일 기자회견, 또 2024년 12월 7일 인터뷰 및 출입기자단 문자, 또 2024년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내부 서한문을 통해서 국정원은 정치인 체포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그런 취지로 언급한 것은 피고인이 당시 인식한 사실관계의 범위에 기초한 설명이었습니다. 검사는 위반론들이 허위라고 단정하나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허위인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를 유포하려는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피고인은 국가정보원의 수장으로서 당시 국가정보원 내부 인사가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고 이를 국정원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사회적 파장이 급격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업무 수행과 조직의 공신력,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외부에 설명한 것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 반대하거나 탄핵소추에 관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국정원 기관의 신뢰를 보호하고 국민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직무상의 대응 행위일 뿐이었습니다. 국가정보원장은 기관의 수장으로서 국정원 관련 사실관계가 중대하게 왜곡되어 확산되는 경우 조직의 기능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 범위 내에서 대외적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인의 기자회견, 인터뷰, 문자 메시지, 서한문은 국가정보원 내부 상황 및 기관의 업무와 직결된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서 이를 두고 곧바로 국가정보원장의 직위를 이용해서 정치에 관여한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세 번째, 증거인멸에 관한 부분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2024년 12월 6일 경호처장 박종준에게 홍장원이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연락 조작이라 비화폰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당시 박종준이 피고인에게 비화폰 분실에 따른 보안 사고에 해당하니까 홍장원의 비화폰은 로그아웃을 하겠다. 통화 기록이 더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비화폰을 삭제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피고인이 그렇게 조치하면 되겠다라고 답해서 박종준으로 하여금 경호처 비화폰 담당 직원을 통해서 홍장원의 경호처 비화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삭제하게 함으로써 윤석열 등의 내란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위 조치가 형법상 증거인멸죄의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인에게 윤석열 등 내란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려는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그런데 본건 비화폰 통화 내역은 발신, 수신 및 통화 시간 등의 형식적 내용에 불과합니다. 통화의 구체적 내용은 관련자들의 진술 등 별도의 증거가 없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비화폰 통화 내역이 윤석열의 내란 범행에 있어 폭동 행위를 증명하는 핵심적 증거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홍장원과 윤석열 간 비화폰 통화 내역은 이미 2024년 12월 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홍장원이 구두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홍장원이 이를 제시했고 야당 위원회에 의해서 촬영이 돼서 언론에도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공개된 통화 내용만 보더라도 윤석열과 홍장원이 언제 통화를 했는지 또
얼마만큼 통화를 했는지 이미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외 윤석열과 홍장원 사이에 별도의 추가적인 통화 내역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위 경호처 비화폰에는 홍장원과 윤석열 간의 4번의 통화 내용만 저장되어 있었을 뿐이고 그 외 다른 사람과의 통화 내역은 전혀 기록된 바가 없고 또 피고인과 홍장원 간 통화도 국정원 비화폰으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혀 기록된 바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보완 조치 외에 다른 의도로서 위 조치를 승인하였다고 보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한편 검사가 언급하는 보안 규정에 의하더라도 암호자재의 분실, 유출 등 보안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작은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국가정보원장이 보안 사고 조사를 거쳐 결과를 통보하면 해당 기관의 작은 필요한 조치를 한 뒤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건에 있어서도 홍장원의 비화폰 통화 내역이 외부로 공개되면서 대통령의 아이디 등이 함께 노출되어 보안사고 여부가 문제될 소지가 있었고 피고인은 위 사정을 전제로 보안사고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보았고 그에 따라서 경호처장이 필요한 조치로서 로그아웃 등 보안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이해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후적으로 위 조치가 결과적으로 전자정보의 삭제를 수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동기와 경위는 보안사고 대응 차원의 조치로 이해된 것이어서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에 4번째,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 법률 위반의 점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 검사는 피고인이 2025년 1월 22일 10시 1분경 국회 국방위 회의실에서 내란 특조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홍장원으로부터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그런 취지로 증언한 것이 허위 진술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해서 허위 진술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 23시 50분경 정무직 회의를 마치고 공관으로 들어가려는 무렵에 홍장원이 찾아와서 원장님 사실은 제가 대통령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마 원장님이 해외에 계신다고 생각을 해서 저한테 전화한 것 같습니다. 방첩사를 잘 지원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정무직 회의에서 황원진 2차장이 비상계엄 시 방첩사를 중심으로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될 수 있고 국정원에 인력 파견 요청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언급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위 발언을 그러한 일반적 의미의 방첩사 지원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 홍장원이 회의 때부터 원장님 안색을 유심히 살피고 있었는데 좀 생각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 지침하실 거 없으신가요? 라고 질문을 해서 피고인은 아까 정무직 회의에서 얘기한 것처럼 국정원이 할 일을 파악해서 내일 아침에 얘기하시죠. 라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홍장원은 그 이후 아마 한동훈 이재명을 잡으러 다닐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그 발언이 구체적인 근거가 확인된 사실보고라기보다 홍장원의 추정되지 단정하기 어려운 언급으로 맥락상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무직 회의 때 의논한 대로 그렇게 하고 추가 사항이 있으면 내일 얘기하세요 라고 말하고 대화를 정리했습니다. 이후 홍장원은 나갔고 피고인은 공관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홍장원으로부터 방첩사가 이재명, 한동훈 등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것을 지원하라는 내용의 윤석열 지시를 보고받았다고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홍장원으로부터 들은 내용은 위와 같은 정도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이를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하였고 이를 국정원이 지원하라는 지시로 받아들이거나 인식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국회에서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증언한 것은 허위 증언이 아닙니다.